장치 산업이나 설비 위주의 기업들은 설비 관리가 중요한 원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설비 관리를 잘해서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원가를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설비 일보를 작성을 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작성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것을 이제 분석하는 경우가 드물죠. 그래서 이 설비 일보를 철저히 분석하는 것만 하더라도 설비 고장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장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우리가 그 설비가 언제쯤 고장이 나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민타임 비유팀 펠리어 설비 고장 간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예방 보전을 철저히 실시하게 되면 설비의 고장 요인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비 일보를 잘 관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설비 일지를 우리가 한 달 또는 뭐 3개월, 6개월.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다 일지를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어떤 설비가 많이 고장이 나는가 이걸 분석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회사들은 ERP에 이제 설비 관리 모듈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도 하고 개선도 활동도 합니다만은 작은 회사들은 또 ERP 같은 것도 없는 데도 있죠. 업체들은 어떤 설비 일지라도 제대로 작성을 해서 주기적으로 이번 달에는 어떤 게 고장이 많이 났는가, 어떤 최근 3개월을 분석해 보면 경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장치 산업은 TPM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장치 산업이라고 하면 설비 위주의 생산을 하고 있는 사람보다는 이제 기계에 의존해서 우리가 자동화가 돼 있고 시스템들이 돌아가는 그런 장치 산업에서는 이 TPM이 가장 중요한 경영 관리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성과 지표를 단위당 시간당 생산량 이걸 또 본다거나 단위 시간당 원가는 얼마인가 해서 이런 또 분석해야 되고 시간대별로 원가 계산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계산하고 그러니까 이 장치 산업도요. 우리가 원가 관리를 잘 하려면 그 공정별로 원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공정에서 원가가 높은가. 그래서 이 제품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지만은 내부적으로 이 품종별로 제품 원가를 계산해 보면 수익성을 분석하기가 용이하다. 장치 산업도 우리가 이 제품별로 공정별로 이런 코스트 테이블이 다 작성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시간대별로 수익성 계산도 해보고 그러니까 똑같이 제품이 오늘 만든 제품과 어제 만든 제품 원가가 다를 수가 있죠. 가동률도 고려해야 되고 생산성도 해서 톤당 10분을 계산해 톤당 11분이다. 오늘은 우리가 톤을만 10분 했는데 11분이다. 그럼 원가가 높아지니까 뭐가 높아진다? 네, 원가가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분만큼 가공비가 증가됐는데 왜 1분이 증가했는가? 이런 원인 분석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원가 관리가 가능하고 원가 관리가 가능하면 이익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가 관리를 해야 되고 이익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증가했으면 왜 그런가? 그래서 우리가 이 장치 산업 요즘 이 기업들이 뭐 스마트 팩토리 또 자동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구축이 돼 있어서 앞으로는 더 이런 것들이 사람 위주의 작업보다는 이 기계 위주의 작업을 다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관리해야지만이 관리 수준이 높아지고 또 우리가 원가를 낮출 수가 있고 이익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왜 일부만큼 가공비가 증가했는가 그 원인을 분석하면 이것만 계산해도 우리 회사 그렇죠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기업도요 탄탄하게 성장하려면요 이런 시간 관리, 원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지금 은행 이자 못 내는 기업들이 한 37% 된다는데 이거 반 이상 줄여야 됩니다. 반 이상이 아니라 전부 이런 거 다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 이런 수익성 확보해서 발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 모델은 많이 적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적용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희한한 게 기업이 발전하니까 그 지역이 발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제 우리 기업도 발전해야지만 또 지역도 발전해야 된다. 이런 걸 제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또 우리 기업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가? 그래서 목표를 세워서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처음엔 좀 어렵죠. 너무 처음부터 많이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차근차근히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 한 단계씩 하나라도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부터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설비, 우리 회사에서 중요한 설비 있지 않습니까? 비싼 설비, 그다음에 그 생산량 많은 거, 가동률만 이런 거 하나만 집중적으로 먼저 하세요. 또 아니면 쉬운 것부터, 그래서 쉬운 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스킬이 있는 사람 회사들은 설비가 뭐 다 하면 좋겠지만 작은 거라도 하나 해서 뭘 만든다? 모델 케이스를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대책도 수립하고 원가 원인도 분석하고 대책 수립하고 이게 다 우리 이런 거 하시기 힘드시면 또 전문가들 또 ISO 또 우리 심사하시는 분들은 뭐 지도 안 하지만은 어떤 컨설팅 하시는 분들하고 또 상담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회사의 가동률 높여라. 설비 회사는 가동률 높아야 되죠. 또 가동률 높인다고 해서 뭐 또 어떤 회사는 가동률 높인다고 해서 땡겨 생산하면 안 됩니다. 내일 걸 땡겨 생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재고가 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관리가 안 되는 회사는요, 정말 땡겨 생산을 해. 그럼 뭐가 는다? 재고가 는다 이게. 낭비가 된다 이게. 낭비가 많으면 뭐예요? 하여튼 고장이 많고 낭비가 많고 서 있는 시간이 많고 다 뭐죠? 이건 로스죠, 로스. 로스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원가가 높아진다 이거예요. 응? 그래서 또 원가가 높아지면 우리 사회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참 올라요. 그래도 어제 이제 식당을 갔는데, 그 서울 중심인데도 가격을 안 올리셨더라고. 그래서 메뉴를 보니까 참 먹고 싶은 메뉴가 많더라고 이게. 하나 먹어봤는데 너무 좋더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렇죠? 원가를 줄이고, 그렇죠? 그러면 고객들한테 봉사하는 거예요. ESG의 사회적 책임이지 않습니까? 고객들에게 좋은 원가로. 헨리 포드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좋은 원가로 차를 만들어야지 고객들한테 많은 좋은 차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다. 이런 포부, 그렇죠? 갖고 한 회사가 이제 포드 자동차인데, 하여튼 그 내용이 좋아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활 관리 철저히 해야 되죠. 윤활 관리 주기적으로 윤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동차도 한 10,000km 정도 되면 윤활, 8,000 정도 뭐 윤활 관리, 엔진 오일 관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전기차는 안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참 원가 계산할 게 많아요. 그래서 보면 저는 뭐 우리 기업들 원가 절감 계산할 게 많습니다. 낭비가 다 원가 계산 포인트죠. 낭비를 모르고 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회사가 되려도 뭐죠? 기본이 튼튼해야 돼요. 기본, 본립이 도생이다. 논어에 나온 말을 내가 좋아하는 말인데, 기본이 쌓여야 돼요. 본립 세워져야 된다. 근본이 세워지면 우리 회사에 새로운 발전력이 생긴다. 우리 회사가 200억 하는 회사인데 500억 하려면 어떻게 해요? 탄탄해야 됩니다. 밑에 베이스가 튼튼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쌓여서 고객들이 더 그렇죠? 일감을 주는데도 이 회사는 젊은 친구들이 일을 하네. 그 젊은 친구들 오면 여러분들 잘 모셔야 됩니다. 요즘은요.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렇죠? 젊은 친구들을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품질 특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온도, 압력, 그렇죠? 우리 현장에서 이런 거 잘 관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온도, 여러 가지 그 사출 같은 데서도 냉각수 이런 것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점도 이런 것도 관리해야 되고, 또 밀어내는 RPM, 압력 이런 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회계 분석도 해보고 통계적인 분석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좀 수준이 높아지려면 어떤 그 통계적 기법을 쓰고 있느냐 이런 게 이제 품질 관리의 수준이죠, 수준.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지면 우리 회사의 좋은 그 품질 요인, 품질에 대한 표준 이런 걸 잡을 수가 있죠. 또 계절별도 좀 더 차이가 있어요. 더울 때 하고 또 겨울하고, 그럴 때 또 습도 이런 것들, 시간. 그래서 이런 것들 또 혼합 비율, 그렇죠? 우리 수지 같은 경우 또 스크랩하고 또 원래 이제 구매한 가공하지 않았던 그 수지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혼합 비율 이런 것도 중요하죠. 뭐 다이캐스팅 같은 경우는 그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포 같은 게 생기면 다 불량이 되니까 그런 걸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뭐가 중요한가 참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계적인 기법들을 써가지고 우리 회사 그렇죠? 통계적인 공정 관리도 하고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술 표준으로 관리하고, 그래서 이런 게 한 단계 한 단계 쌓여야 되는데 이런 게 쌓이려면 저 회사에서 이제 이런 산업 경영공학이나 산업공학 한 친구들이 이런 걸 좀 맡아서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참 또 우리 산업공학 사람들도 참 현장의 기술들을 익혀야 돼요. 가서 기계도 보고 또 그 현장의 품질 관리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따라서 현장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고 현장을 잠깐만 가봐야 돼요.
우리 관리하시는 분들도 현장을 잠깐 가봐야 돼.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예. 저도 현장 다니다 보니까 현장이 좀 중요하더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뭐 식스시그마도 그렇고 다 통계적인 품질 관리 아닙니까? 이런 것들 다 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품별 수익성 분석도 해야 된다 이거죠. 제품별 수익성 분석도 하고 제품별 투입 시간, 가공 경로에 따라 원가도 또 우리가 다 분석이 다 다릅니다. 이런 것들도 어떤 제품이 수익성을 우리 회사에 많이 내고 있는가. 근데 지금만 계산하면 안 돼요. 앞으로 in the future, 1 year, 2 year, 3 year 앞으로 애프터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기술 개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기술 개발, 제품 개발 이런 걸 해야지 회사가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고 고객에게 좋은 제품을 제공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설비 정보 시스템 구축 이런 거 설비 정보 시스템 구축하려면 이제 ERP에 그런 모듈이 있죠. 또 설비가 중요한 회사다 그러면 그게 이제 모듈을 이제 강화할 필요가 있고 자체 개발할 필요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걸 또 해주는 아웃소싱 업체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 장치산업의 그 설비 이력 관리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설비가 어떤 이력을 가졌느냐 이게 기록되어 있으면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설비 관련 중요한 게 평균 고장 간격 이게 중요하죠. 고장 간격. 그래서 예방 보존을 해야 돼요. 예방이 어떤 게 뭐 어떤 제품 어떤 부품이 수명이 있어요. 또 이렇게 보니까 베어링 같은 것도 수명이 있더라고요. 이게 베어링이 계속 레미코노사인가 그때 지도할 때 보니까 그 베어링이 고장나는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모든 제품에는 수명이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방 보존도 하고 교환도 하고 그러면 설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예비품도 관리해야죠. 한 번에 몇 개씩 발주를 하는 게 좋은가. 그래서 경제적 로트 사이즈를 결정해가지고 그다음에 설비가 이제 우리 설비의 그 이력을 보면서 우리의 설비의 강점을 더 부각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설비를 더 우리가 좀 더 개량할 수 있느냐. 그건 현장이 따라와야 돼요. 현장에 하시는 분들이 이게 이제 참 내 이 설비에 대해서 더 그러니까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설비를 더욱더 개량할 수 있는 고장나는 것들을 또 우리가 그 원칙적으로 보존한다거나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그 고장나는 요인을 찾아서 현상을 찾아서 그걸 개선해 준다거나 그러니까 설비도 참 발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설비 기록도 하고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서 개선도 하고 또 보존 원가 계산도 해보고 그래서 무조건 계산을 수리할 것이 아니라 다 이 계산을 해서 얼마나 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설비 보존에 드는 원가 계산을 해서 원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겠습니다. 설비 성능 관리, 설비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찾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설비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설비 ERP 모듈에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제품 품질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원가 분석하고 또 작업 관리.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그 작업 공수 견적 기록 견적 그룹의 보존 작업을 실시하라. 그냥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얼마나 걸릴 건가. 그래서 잠깐 데이터를 모아놔야 돼요. 데이터를 모아놓으면 우리 설비 고장 났을 때 이 시간도 우리가 관리할 수가 있어요. 이런 고장은 얼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럼 이제 편차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요인을 찾아가지고 어떤 요인들이 얼마나 걸릴까 이게 쭉 쌓이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예측할 수 있겠죠. 이런 설비 정보를 우리가 이제 견적후에서 이렇게 관리하게 되면 이 작업 공수도 관리할 수 있고 하고 나서 또 원가도 파악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비 관리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설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고 작업 일지를 잘 관리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하나하나도 우리가 그렇죠 현장의 이 품질 관리 장치산업의 품질 관리 중요하죠.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불량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크레임도 걸리고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지만이 우리가 지금 앞으로 더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설비 정보 시스템도 구축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